그게 이제 회장단에게 위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 대부분에 보시면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어느 선까지 결정이 되었는지 사실은 그날 총회 때도 아무런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뭘 결정해야 되는지 사실은 난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정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어느 선까지 뭘 결정을 했는지, 그냥 그 분립을 결정했다 이 얘기만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의장단한테 위임했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이해를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그리고 이 안건을 진행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강태기 회원께서 어떤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임시총회에서 다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2010년에 대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 것뿐이지 2010년에 회장들한테 위임을 했던 TF팀을 구성해서 위임을 했던 이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한인 회장이 안건으로 상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의 거는 다 무효이고 지금 현재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한 것만 다루면 되는 겁니다. 지금 2010년에 그 회장들한테 위임을 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회장이 어떤 안건으로 상정한 이 내용에 대한 것만 이 자리에서 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현재 2016년도 안건으로 상정을 했고 그 안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2010년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뿐이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2010년도에 어떤 결정이든 여러분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점은 뭐냐면 2016년도 소피아 한글학교가 지금 현재 한인회 의장이 이 안건을 다루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건을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이 안건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된 게 이 안건에 대한 결론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렵게 모였는데 일단 그 회의 진행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는 이유가 과거보다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한글 학교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고민을 모아서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내용이 첫 번째가 독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게 첫 번째고, 만약에 독립을 하기로 한다면 어떤 형태의 독립이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그 독립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뭐 질의응답을 하고 해서 안건을 분리해서 독립을 그러면 하는 게 좋겠다, 아니다 하는 걸 먼저 결정을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사항을 꼭 제2차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궁금한 점,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속으로 이 한글학교 분립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기타 없이 편안하게 의견을 제기해주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승주 회원께서 그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청을 받고, 제청이 있으면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지금 제가 의장으로서 어떤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 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한인회가 회장님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인회에서 한글학교와 같이 가면서 도대체 한인회가 한글학교에서 뭘 어떻게 도왔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찬성이든지 반대든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재정적으로 도왔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이 실제적으로 한글학교에 어떤 도움이 있었고 어떤 역할들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조분적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씀해 주셔야 여기 있는 회원들이 가부간의 결정을 아마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일단 이건 질문이니까요. 이 자리에서 바로 일단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회에서 제가 2013년부터 총무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12년 동안 한인회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그 회장까지 포함해서 한인회 활동을 했습니다. 한인회 활동을 하면서 총무로 있을 당시, 뭐 부회장으로 있을 당시, 지금 현재 회장으로 있을 당시 한인회에서 공식적으로 한글학교에 지원된 금액은 없습니다. 한 번도 공식적인 한인회 예산 사업에 한글학교 사업에 일정 금액을 예산으로 잡은 적도 없고 실행한 적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다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예산을 만들고 그걸 집행했다라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한글 학교에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공식적인 한인회에서 한글 학교를 위해서 해준 거는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한인회 회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한글 학교를 위해서 나름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많은 고민 속에서 나왔던 건 스키캠프였습니다. 그 스키캠프를 하면서 이런 행사를 해서 고생하시는 한글학교 아니면 한글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좀 더 말 그대로 우대강대도 맺게끔 하는 것이 한인회 회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인회 사업으로 스키캠프를 낸 겁니다. 한인회 사업으로. 그 정도가 아마 한글학교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어떤 지원이었던 것 같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한글학교를 도움 줬던 예산을 마련하거나 그런 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래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한인회든 예전에 한인회든 한글학교를 말 그대로 그냥 그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다 알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공식적으로 한 거는 없다라는 거를 밝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다른 안건을 정확히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말씀해 주시죠.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 모이게 된 동기가 한인회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한글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간섭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간섭을 받지 않고 하지만 제대로 등록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섭이라든지 그게 사실 제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어떤 개인 영사분이 간섭을 해서 어떤 한글학교에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었다라는 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 좀 이해가 더 되면은 이 취지가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질문하신 내용은 실제적인 한글학교 피해에 대한 거를 좀 상세히 알고 싶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그걸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게 뭐냐면, 한글학교가 거의 한 10몇 년을 잘 운영이 되던 한글학교가 거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한 5배 이상으로 더 어려웠던 상황이 5년 전, 10년 전의 한글학교입니다. 그 어려웠던 한글학교 그 상황 속에서 그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의 마음으로 고생하셨던 선생님들이 타인에 의해서 한글학교 봉사에 대한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가 왜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간섭을 받으면서 내가 말 그대로 이 한글학교 봉사를 해야 될 이유가, 그 이유를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만두셨어요. 그 그만두셨다는 그 결론적인 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정관대로라면 한인회 회장이 당연직 교장이에요. 지금 불가리아 한인회 정관상. 근데 불가리아 한인회 정관상 한인회 회장이 한글학교 회장이다, 겸임한다 라는 거를 알고 있는 회원도 그리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인회가 사실 한글학교에 많은 지원을 하지는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이라면 소피 한글학교를 분류시켜서 이거는 한인의 활동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류를 시켜서 차라리 발전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게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이게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한글학교가 정상적으로 정말 잘 굴러가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인 회장인 제가 정관의 힘을 받아서 개인의 사기 욕심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김소영 교장 선생님을 말 그대로 물러나게 하시고 제가 교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교장으로 들어가서 제 뜻대로 교감을 임명하고 선생을 임명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교사 협의회 말 그대로 구성을 하고 한글학교를 제 의지대로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교장은 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교장은 현재 정관상으로라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한인회에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거에 대한 게 다른 의견이라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안건을 다 그 의견에 대해서 다시 토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한인회에서 한글학교를 어떤 식으로 간섭을 했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대사관에 있던 영사가 한글학교를 어떤 식으로 간섭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드리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한글학교가 잘 운영이 되던 한글학교가 10몇 년 동안 잘 운영이 되던 한글학교가 어떤 한글학교 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선생님들이 그만뒀다면 우리가 한글학교를 뭐라고 해야 됩니다.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뭐라고 해야 되고, 근데 한글학교 자체 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선생님들이 봉사했던 분들을 그만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한글학교 이외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한글학교가 무너졌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더 이상의 자세한 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총회에서 어떤 설명드리는 어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글학교 분립에 관한 게 어떤 기관에서든지 타치를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사관이나 한인회에서 그러면 분립이 되면 이사회를 구성하셔서 그 이사회 내에서 이제 결정을 하신 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걸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러면 그런 위험은 없나요? 이사회 구성 내에서 또 어떤 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제가 잘 아니요. 일단 궁금하신 점은 어느 정도 다 편하게 여쭤보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이경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 이사회에 대한 거 안전장치가 그게 과연 합당하신가, 거기 또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우리 이승주 감사께서 어떤 의제 나오신 것 중에 이 질의응답이 끝난 이후에 바로 그 소피아 분립과 그리고 소피아 한글학교 이사회에 대한 거를 분립을 해서 다루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경신 회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의 답변은 아마 좀 후에 이사회를 다룰 때 그때 어떤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견제를 받는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요. 아닙니다. 지금 임시총회 이전에 한인회 공지 메일에 나간 것 중에 그 소피아 한글학교 발전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는 속에서 나왔던 일종의 방법을 찾아낸 게, 그 결론된 건 아니지만 그 방법을 찾아낸 게 바로 소피아 한글학교 이사회를 두자. 소피아 한글 이사회를 지금 현재 소피아 한글학교를 분립을 시키자. 좋다 이거죠. 분립시켰어요. 근데 소피아 한글학교 누구한테 분립을 시키냐? 얘에 대한 그 주체가 없었잖아요. 그 주체가 되는 것을 이사회로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회는 한인회가 선임을 한다라는 거라 그런 게 전혀 없이 이사들을 공고를 내는 거예요. 이 불가리아 한인 사회에서 내가 한글학교 이 발전을 위해서 말 그대로 봉사하겠다, 참여하겠다 하는 마음을 먹는 분들이 한인회에서 이사 공고를 나갔을 때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사로 선발이 됩니다. 5인에서 7인의 이사회를 구성을 하겠다
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지만 이건 결정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글학교를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일 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그 이사회 구성된 5인에서 7인 그 이사회 내에서 이사회 회칙을 만들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임을 하고 그 이사장은 결국엔 소피아 한글학교 이사장이 되겠죠. 그 임기를 마련하고 교장을 그 이사회에서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세한 한글학교 운영에 대한 걸 간섭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처럼 소피아 한글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들은 교장이 하지만 그 교장을 임명하는 게 이사회고 이사회에서 모험하게 되고 이사회에서 더 큰 한글학교 발전을 회의하는 공간이 이사회고 그거를 토대로 그거에 지원을 받고 소피아 한글학교 교장이 지금 현재처럼 소피아 한글학교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이사회를 두자다는 게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방법이 가장 소피아 한글학교를 대사관이든 어디든 개의치 않고 소피아 한글학교만을 위한 기관이 생기는 거니까 다른 어떤 기관이 아닌 소피아 한글학교만을 위한 기관이니까 그게 가장 좋은 가장 그 발전적인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직 처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소피아 한글을 운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다른 기관에 전혀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사들이 그 이사회에 대해서 결정된 거 그거를 토대로 소피아 한글을 운영하게 돼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이사진이 구성되고 정관이 수립되면 그 이후에 다시 총회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 결정된 걸로 계속 그 상관없이 그냥 그걸로 결정이 돼서 한글학교가 운영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지금 김성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이사회를 이제 구성을 한 데 있어서 그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이사회를 구성 정관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다시 또 우리가 총회가 열리냐 안 열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피아 한글학교 이사회를 더 분리 운영토록 한다라는 그 안건이 통과가 되면 오늘자 이후부터는 불가리아 한인회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단지 한인회 차원에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이사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사회 구성을 한인회가 해야 되고 그리고 정관을 수정해야 됩니다. 한인회 회장이 당연직 교장이다라는 것을 삭제해야 되고 한인회 감사가 한글학교 감사가 당연직이 되다. 그 두 안을 삭제를 할 겁니다. 문구안건을. 이 안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이사회에 대한 거는 소피아 한글학교 이사회에 대한 거는 이제는 한인회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그게 구성이 되는 순간. 그러면 그 이사회는 소피아 한글학교만을 위한 이사회이기 때문에 소피아 한글학교에 대한 모든 것은 이제는 이사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가리아 한인회에서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 소피아 한글학교 관련된 총회는 없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한인회에 지금 임원진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회장님 혼자 독단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시 임원을 재구성해서 다시 이 총회를 다시 하는 게 어떤 부분의 독단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총회를 해도 임원진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총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그 총회는 의장의 권한이고 회장의 권한입니다. 회장의 권한은 예. 이제 저희 교민들을 대표해서 한인 회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럼 저희 교민들의 내용을 이제 모아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전에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럽지 않나.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의견을 모으는 곳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의견을 모으는 곳은 바로 이 자리고 한인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입니다. 그 한인회 회장의 권한 중에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회장의 권한만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회장의 권한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강명희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모으는 그 시간은 바로 이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지금 다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온 게 아니라 이런 안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게 이 자리인 거고 그 설명과 안건을 토대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의장인 저는 이 총회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사람이고 총회를 개최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진을 통해서 이 학교가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아직 미지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다른 학교를 보면 이사회가 설립되고 이렇게 학교를 앞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 계획서 안에서 다 통과돼야지 또 학교가 세워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교가 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먼저 이사회를 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학교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학교의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그 후에 독립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이 자리는 불가리아 한인회 임시총회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거나 예를 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불가리아 한인회 분들이고 한인 회원들이니까 잠깐만 답변 드리고 다시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안건의 내용은 뭐냐면 그 소피아 한글학교 이사회를 두어 분립 운영토록 한다. 여기에 대한 일종의 강명희 회원의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의견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먼저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분립을 운영하자라는 의견이 나오신 거예요. 질문, 예,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고요. 이사회를 한 다음에 이사회를 결정한 다음에 그 이사회에서 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방안을 이제 모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계획하에 우리 이사진은 그 학교 독립을 원한다. 이런 안을 두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해야지 찬반 투표해서 뭐 하든지 아니면은 서로 의견을 모아서 그 방안을 듣고 괜찮으면 분리를 시키는 게 어떤지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일단 잠깐만요. 예, 일단 답은 드려야 되니까 이사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그 이사회에서 한글학교 발전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 방안을 마련한 걸 토대로 다시 총회에 다루자라는 내용이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이 안건은 소피아 한글학교 이사회를 두어서 분리분열토록 한다에 대한 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의견으로 지금 제가 나중에 그 분립해서 안건을 다룬 거에 대한 거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거에 대한 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내용만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하나 처리를 하는 과정 속인데 지금 현재는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이 건에 대한 의견은 다시 또 받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매번 우리가 아이 교육을 위해서 모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본질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지금 바로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지금 한글학교를 독립해야 할 필요성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들어보자. 왜 독립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들어보자.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고 그것을 그대로 한의회에 둔 상태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아니면 아예 독립을 하는 것이 더 낫겠느냐?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분리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지금 막 섞여 들어가는데 분리해서 먼저 지금 회장께서 바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먼저 뭐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직접 분리독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당사자가 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독립을 했을 경우에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납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오한 의사결정을 해서 그럼 독립을 하는 게 낫겠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독립하는 이후에 어떤 이사회라든지 이런 조직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는 별도의 의사결정을 해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섞여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끝도 없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회장님께서 이렇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임시총회는 분립을 원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임시총회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어떤 질의나 의견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하거나 상정을 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은 일단 의장이 다 해야 됩니다. 의장이 다 해야 되고
그거를 그 어떤 분립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고 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 있고 이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루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왜 소피아 한글학교를 분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설명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떤 그게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고 또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이 안건에 대한 걸 다루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을 그거를 듣고 대답하는 그런 과정은 이 총에서 다룰 수는 없고 일단 모든 대답은 의장이 제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사실 효율적으로 이 임시총회를 어떤 운영